더위가 좀 가시고 가을이 왔다. 뭐 그렇게 과일이 풍성한 가을도 아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좀 쓸쓸한, 그리고 빈약한 그런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때쯤 되면은 다시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되죠. 미국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스스로, 우리 힘만으로 저 북쪽에 있는 북괴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의 힘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동맹이 미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항상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만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번에도 또 좀 편안하게 지내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일을 벌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나왔죠. 올해가 제52차 공동성명입니다. 우리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하고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이번에는 회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바로 우리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빠르게 잘 됐다. 기자회견 못하게 된 것만 좀 이례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도 그럴 것이 권력형 게이트라는 것이 워낙 계속 뉴스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 연례 행사 쭉 해오던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이 이렇게 느긋하게 나오니까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좀 이상하다 하고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죠.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번 제52차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상 유지 이 문구가 빠졌다.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헌정사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사회에 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 왔죠. 건국하기 직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세력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과 악과 같은 그거와 같아가지고 선한 세력이 힘을 좀 잃으면 악한 세력이 커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그 힘이 약해지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조각내고 또 적에게 이롭게 하려는 세력이 커지고, 그것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어둠의 세력, 좌파라고 부르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체제에서 좌파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지금은 진보라고 부르지 스스로를 좌파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단지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다르다. 그런 경쟁을 한다. 이렇게 아마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쪽하고는 좀 다르게 진보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스스로를 진보라고 부르면서 하는 짓은 좌파 짓을 한다. 극좌파 짓을 한다. 그러면은 뭐 진보라는 것이 걸맞지 않다. 그러면 다시 도로 좌파 이렇게 부르고 그와 같은 좌파는 대한민국 내에서 같이 살 수 없다. 제거하고 쫓아내고 없애버려야 된다. 아니면 교화 개선을 하든지 그들이 그렇게 좌파 짓을 하는 채로는 같이 갈 수 없다. 만일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상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 헌정사를 부정하면서 이게 진보다, 이게 우리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들은 모조리 엄벌에 처해야 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러니까 무늬만 진보인 좌파들,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그들을 먹여 살려서는 안 되는, 실은 적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면 정말 적인 이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계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들이 왜 이것을 원할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꼬뮤니즘 국가, 공산주의로 가는 불안정한 상태의 사회주의 국가, 그쪽에 친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결코 그것은 자주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국방할 수 있다면은 왜 외국 군대를 와 있으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계는 핵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거의 비무장이다. 문재인 민주당이 더더구나 그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나 총이나 이런 것도 내려놓자. 그거 없이 맨손으로 통일을 노래하면 그러면 평화가 올 거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4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미군 철수의 그 전 단계인 미군,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지난해도 그 전에도 미군 감축 소리가 나오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정의당을 지지한다 했던 국민들조차도 그러면 이거 한반도 전쟁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들 불안해했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만큼은 어떤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세워지더라도 이것은 일정한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법에까지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욱 국방장관이 미국 가서
그거 빠뜨리고 왔다. 그러면 정말 빠뜨린 것인가? 아니면은 짐짓 빠뜨리는 채 하고 이번에야말로 내심 바라던 것을 이루어낸 것인가? 확실히 이거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상유지라는 문구가 빠졌다. 그러면은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나라를 향한 것이었지만 미군 감축 실제로 했죠. 이게 미국 측의 어떤 전략, 그 정책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로서는 아주 다급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미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냈다고 하는 현재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관, 우리가 그 이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브루스 클링너, 이 연구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51차 2019년의 공동성명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었던 주한미군의 규모는 현상유지를 한다 했던 그게 지금 없다는 것은 결국 삭제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28,500명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규모, 이것이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공약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 숫자만큼은 유지를 해야 한다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문구가 삭제됐다. 무슨 일인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우리만, 문재인 민주당만 이거 그렇게 챙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놔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이 한미안보협의회, 거기에서 서로 이견이 많아서 사사건건 부딪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입장 차가 아주 컸다. 동맹인데 왜 그랬을까? 쉽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쪽이 아니고 꼬뮤니즘, 사회주의 쪽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면은 또 쉽게 이해가 되죠. 같이 갈 수 없는. 그리고 또 그런 성격의 정권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 질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적에게 강취당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미국 측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현재 미군의 영내 재배치, 그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러죠. 분담금, 그 협상용이다. 그렇게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상대방을 무조건 무시하면서 저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잘못된 셈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는 그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제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 그걸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대통령이 하는 일을 의회가 미리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어떤 절차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은 철수 시기를, 철수 시한을 조금 늦출 수는 있는데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을 줄이겠다, 불러들이겠다. 이제 거기에 비용 들이고 미국인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자유를 지키는데 계속 공짜로 그 이익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이제는 싫다. 그런 이야기 한 게 언제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다.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 문제는 미국의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는 이때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이 이거 알면서도 주한미군이 감축되도록 그냥 동의하고 이 성명서 채택하고 돌아온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일단 그렇죠. 이것을 미필적 고의를 빙자한 수법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왔다. 여러분 중에 몇몇은 아마도 국헌문란 행위, 이런 것이 또 떠오를 겁니다. 도대체 죄를 지어도 항상 가장 끝에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짓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에 이 공동성명에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바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하는 사드 배치 문제인데 이게 제6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명문에서 VOA,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그 문장, 그것하고 미국 국방부가 배포한, 이것은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죠. 그 문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그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우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밝힌 것은 이렇습니다. 양 장관은, 이제 두 사람을 가리키죠. 양 장관은 성주 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 한국말이니까 우리는 알죠.
이거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성주 기지 사드포대. 그러면 지금 성주 기지에 사드포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안정적인 주둔 여건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드 반대 시위대가 식량이나 보급물자가 못 들어가게 이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그 인원이 식량과 보급물자를 보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주에서 30km 떨어진 경북 칠곡에서 거기가 캠프 캐럴이라고 하는 그 미군 부대입니다. 거기가 원래 사드포대의 본부인 것이죠. 이 본부에서 헬리콥터로 식량과 보급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민주당이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저들은 사드 반대 시위대들을 방치하고 사실은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시위를 왜 하는지 그 명분도 들어보면 달달 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사자들도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암기해서 미군을 증오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맹신이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어쨌든 행정을 집행하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이거 방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가령 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놨는데 그 시설 철수하라고 와서 죽기로 거기에서 싸우고 있다면 이게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은 왜 이런 겁니까? 우리 국민이 전쟁도 겪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자들은 대화도 없고 이 나라도 싫고 계속 지금도 이렇게 일종의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문재인 민주당은 이런 자들을 그 잘하는 설득을 하든지 손을 잡고 생각을 돌리게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넣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북으로 추방을 하든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든 성주 기지 내 사드 포대는 지금 주둔 여건이 말도 아니다. 그런데 그 여건을 마련하는데 지금 한국 국방부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 물이 못 들어갑니다. 먹을 빵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겠다. 이 사드 반대 시위대들은 일자리 잃어버릴 실업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시위만 하고도 몇 년씩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한국 측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장기 계획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드 반대 시위대는 장기 시위가 보장된 것이고, 그리고 성주 기지 사드 포대는 앞으로 장기간 계속 물과 식량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상하다. 이거 왜 공동성명에 넣었을까? 그렇죠. 이런 장기 계획은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국민에게 우리 이렇게 공동성명 냈다고 밝혔죠. 그런데 영어 원문은 다릅니다. 같이 합의할 때 가서 한국어로 했겠습니까? 영어로 했겠습니까? 한쪽은 한국어하고 한쪽은 영어해서 합의문이 나올 수 없죠. 아마도 이쪽에서 영어 알아듣지 않았을까? 피차간에 확인을 했겠지만, 미국 국방부에 게시해 놓은 그 영문 원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빼고, 역시 장기 계획하는 부분은 맞는데, 사드 배터리, 이 배터리가 포대 이런 것이어서 사드 포대 이러면 될 겁니다. 사드 배터리 at 어디에 하는 AT가 있습니다. at 캠프 캐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성주 사드 포대가 아니고 캠프 캐롤에 있는 사드 포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국방부는 뭐라고 했다고 하는가? 이거 VOA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성주 기지 대신 캠프 캐럴에 위치한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캠프 캐럴은 7국에 있고 성주는 지금은 성주에 사드 포대가 있고, 그런데 미국은 캠프 캐럴에 있는 사드 포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기 계획이니까 얼마 후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베넷 선임연구원이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성주의 그 사드 포대 기지하고 캠프 캐럴은 아예 다른 장소다. 같은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를 주한미군 기지의 영내 캠프 캐롤 안으로 옮겨가겠다는 그런 뜻일 수 있다. 문맥상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이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미국 측 전문가가 문재인 민주당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신의를 잃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성주 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실제로 캠프 캐럴 영내로 사드 포대를 이전할 것을 미국 국방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걸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한테? 우리 한국 국민한테. 문재인 민주당은 항상 우리 국민만 속이면 됩니다. 오늘 일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데 책임 안 지고 내일 저거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시간 때우고 내일 저거 할 거니까 나는 할 일 했다고 하는 게 문재인 민주당이죠. 국민은 오늘만 속이면 됩니다. 그야말로 조삼모사 하는 원숭이 취급을 하는 것이죠.
뭐 오히려 영리한 원숭이가 아니고 그냥 속이면 되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침에 3개 안 주고 오직 빈 말로 속인다 하는 겁니다. 이러면 문재인 민주당이 우수한 겁니까? 머리 좋은 겁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성주에 있는 사드, 그거를 미군 부대 안으로 가져간다. 미국이 사드를 도로 가져가는 거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박수치고 싶은 일 아닙니까? 앞에도 그랬죠. 주한미군 감축,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의 한 반쯤 목표를 달성한 거다. 아주 기뻐 날뛸 겁니다. 사드 철수, 이거 시진핑이 얼마나 목을 메고 원했던 겁니까? 김정은이도 원하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할까? 역시 미필적 고의를 빙자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죠. 미국에게 감히 요청은 못하지만 속으로 간절히 바라던 것이다.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 하는 그런 일이 이번에 2건이나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박수치고 좋아하기만 할 일인가? 미국 측의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미국 국방부가 사드 포대 기지에 지금 그 수송로가 막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장기 계획의 하나로 미군 부대 영내로 이 사드 포대를 이전하려고 그걸 추진 중이라고 한다면 이거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알턴이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한 게 아니고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베넷 선임연구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 이 사람 이름도 몇 번 소개를 했었죠. 그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 공동성명 제6항을 보면은 미국 국방부에서 이 사드 포대를 캠프 캐럴로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나간 공동성명을 확인해 봤습니다. 2018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의 공동성명도 찾아봤고 영어 원문으로 찾아봤고 2019년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도 찾아봤습니다. 거기 그 2건 문건에는 사드라고 하는 문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례적인 거 맞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어떻든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 그거 하나 봤고, 2번째는 사드를 결국은 그 성주에서 뺀다. 그러면은 이게 앞에 거는 주한미군 철수한다.
사드 철수한다. 뭐 갖다 놓고 또 가면은 아주 다 가는 것이 되겠죠.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한미동맹이 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그게 진척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어떤 상태에서 누구의 계획으로 누구의 무지로 이렇게 되었는가? 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문재인 민주당 측의 미필적 고의를 빙자한 거다. 정말 이 미군 철수하고 사드 철수하고 싶은데 마침 이렇게 되니까 마지 못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좋아 날뛰면서 이거 서명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문재인 민주당이 한반도 전쟁을 기어코 불러들인 거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북계 김정은이가 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죠. 미국 측에서는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무기, 그것도 그렇고, 그것만이 아니고 전쟁이 아닌 경우도 그렇죠. 지금 인터넷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킹, 원래 북괴는 돈을 위조하고 마약을 팔고 그리고 폭력을 수출하고 뭐 핵무기 기술도 수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자들이다. 사람이 무엇을 생계수단으로 삼느냐를 가지고 그의 그 레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들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이것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 경우에는 기업을 공격을 합니다. 국가 행정 질서를 못 쓰게 만들고 선거의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해적 같은, 산적 같은 자들이다. 뭐 그들이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는 지금은 주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가하고 있다. 너무나 빠르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문재인 민주당 여기 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동맹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동맹이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리기 싫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결국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만 속여서 최대한 연명하자. 이거 보면은 국민을 속이고 뒤로 참 이상한 것이 문재인 민주당 이 사람들이 나타난 후에는 무슨 권력투쟁도 아닙니다. 자리 싸움도 아니고 오직 돈입니다. 청와대 가서도 돈을 어떻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갖다 쌓을 수 있을까? 돈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거 참 특이합니다. 아니, 권력욕도 없다. 돈에 미쳤다. 그래서 국민을 속여서 연명하면서 돈을 받아내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인정을 했던 무식한 삼류여서 이
성명문을 보고도 읽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다 서명해버린 거다. 그런데 이 두 개, 연명작전이었다는 거 하고 삼류여서 그렇다 하는 거, 이거 둘 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죠. 이 경우는 어찌됐든 나라가 망한다. 그런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 보면 꼬뮤니즘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죠. 유엔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공, 러시아, 이들을 지지해줬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누가 뽑혔다. 이런 뉴스 나왔죠.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은 중공, 러시아, 북계, 이들하고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근래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한 이야기죠.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 그거 아니다. 우리 저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 어떤 그 외교계에 있는 사람은 이수혁 대사가 그런 말까지 할 사람이겠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한국인, 문재인 민주당의 사람 됨됨이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수혁 씨 이 사람의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미국 선택할 걸로 보이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책임지면 되는 것이죠. 이수혁 씨는 결국 미국 버리고 가면 지금은 중공 러시아다. 그리고 북계다. 이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런 자를 문재인 씨는 주미 한국 대사로 두고 있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이수혁 대사가 이 발언을 하고 나니까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열렬히 지지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국하고 손 끊는 게 애국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죠. 물론 송영길 씨, 그 사람 입에서 그 소리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싶기도 합니다. 미국에 대놓고 한국이 미국을 계속 손잡고 갈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머리가 지지리도 나쁘던가 아니면은 중공 러시아 북계에게 충성 서약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영악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을 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대놓고 지르는 거 아닙니다. 미련 곰탱이도 아니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불리해졌죠. 그리고 그 반사이익이 일본에 덤으로 얹혀졌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변변찮은 외교관계 이렇게 망쳐놓고 도대체 얼마나 맞아야 만족하려는가. 그렇게도 두들겨 맞는 것을 즐기는가. 제대로 맞고 싶은 건가. 이 사람들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외 전문가들이 이수혁 대사하고 문재인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결국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헌법을 위반한 이런 주장들을 하는 이 세력은 정당한 정부, 정당한 정권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이 부정한 정권을 용인하는, 참고 그대로 가는 국민은 그 부정한 정권을 대표로서 인정한다고 밖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 국민이 그냥 두고 보는 바에는 밖에서는 문재인 민주당의 대표성을 계속 인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외의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 동맹인 미국 대신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지난 70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이미 너무나 다른 상황을 보고 있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먹고 살 걱정까지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가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한다. 40대, 50대가 지지한다. 지방에서 지지한다. 이런 소리 하는데 지지가 밥 먹여줍니까? 직접 체험하는 게 좋죠. 체험 학습만 한 게 없으니까 직접 체험하도록 하십시오. 문재인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안 느끼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무엇이 옳은가를 가지고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는 그 대중들, 그 대중 속에 있는 당신들 아주 절절히 체험하기를, 아니 그런 날이 곧 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었던 한 1, 2년 전인가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입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인처럼 생겼다고 해서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한국인처럼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레짐작하면 헛짚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래에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그러면 이제 세월이 가겠죠. 한국이 다른 파트너를 선택해서 중공, 러시아, 북괴하고 이렇게 가면은 학자들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했던 그 70년이 한국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기록을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선택한 저 길로 가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은 없다. 아니, 오늘 이거보다 나쁜 것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미 오늘이 어떻습니까? 3년 전, 4년 전 오늘보다 진짜 지금 오늘은 우리가 덜 행복하죠. 국가가 빈곤해지고 허약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날들은 이보다 확실히 더 나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빅터 차가 미국인이라고 해서 미국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한미동맹의 힘은 단지 70년 동안 계속 이어왔다는 그 역사 때문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뜻을 가지고 여기에 헌신할 때 이때 한미동맹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욕이다. 이건 모욕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동맹을 유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최소한 그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이 동맹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다. 미국 쪽에서는 보면은 거의 배신감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까지 보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아베 총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갑자기 총리가 바뀌고 이렇게 됐죠. 코로나19도 여전히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일본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세계의 자유세계 국가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자국 국민과 동맹국의 국민들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 일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하고 오늘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내일이 오면 뭔가 새로운 날이 밝겠지가 아니고 오늘 쌓아놓은 것들이 내일은 내 키를 훌쩍 넘을 것이다. 쌓아놨는데 무너지지 않으면 넘겠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기술 발전, 무슨 사업에서 성공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거짓말입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일단은 정치권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거짓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돈이 없다, 공기가 안 좋다, 다른 그거보다도 큰 문제는 도덕성이 바닥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지 않는다. 젊은 세대가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우리 좀 밀어달라 하는데 놀고 다닌다. 남 여를 불문하고, 지금 이 시대는 여자라고 해서 일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죠.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노동도 하고 다른 지적인 작업도 하고, 그런데 젊은이들이 전부 놀러 다닙니다. 도대체 자기 자신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학원 가서 앉아있지 말고 스스로 자기 몸과 자기 머리를 움직여서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둘러보면 거리에 흔한 것은 젊은이와 여자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식당에 가도 그렇고
차량 안에서도 그렇고 노는 곳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는 다 놀고 먹느냐. 그런데 뭐 그거 다 그만두고 왜 도덕성이 바닥이고 왜 불성실한가? 인간이 왜 진지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족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지 않는가? 항상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왜들 그런가? 참 걱정이 됩니다.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또 뭐 교수다, 흔히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실하지 않고 왜 당신들이 거기 있는가 하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말을 할 수 있죠. 말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왜 합니까? 여기에 삼각형이 있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삼각형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삼각형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만일 이 말이 그러한 참말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같이 살아간다고 할 정도의 것들이 약속, 계약, 법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참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키지 않을 약속, 지키지 않을 계약, 지키지 않는 법, 그것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을 무엇 때문에 쌍방이 만나서 정하고 지키자고 하고 한쪽은 감시하고 뭐하러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 혹은 뭐 그 선량한 순박한 국민들은 문재인 씨를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리고 뭐 지위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지위를 누리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데 문재인 씨 거짓말합니다. 확인을 안 해도 앞과 뒤가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거짓말의 정의입니다. 문재인 씨가 일단 이것이라고 말해놓고 뒤에 내가 이것이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도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이 대통령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문재인 씨가 거짓말합니다. 추미애 씨 대단한 법무부 장관입니다. 무슨 여성이 법무부 장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조국 씨 어땠습니까? 그 잘생긴 얼굴에 인기는 또 보통이었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이제 그 얼굴 보기도 싫다고 하죠. 문재인 민주당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원로든 다 거짓말합니다. 소위 좌파들 거짓말합니다. 우리 편을 감싸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의로운 일이다 이러면서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우파 정치인은 안 그런가? 그건 당신들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또 따로 얘기할 테니까. 그렇다면 이 거짓말하는 책임지지 않는 모렴치한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거짓말하는 자와의 법률 행위는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들 좋아하는 말로 남김없이 도려내든지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21세기에 교육 좀 받았고 돈 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문화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점철된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애들도 거짓투성이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정직하다는 것이 그게 해괴한 겁니까? 잘 보이려고 꾸민다. 그 이야기도 해보죠. 사람들이 학벌의 폐해가 어떻다. 아니면은 가문, 문벌의 폐해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짜로 요즘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기꾼들 막 나오고 있죠. 이제 개인적인 경우는 자기 경력이나 실력을 가짜로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그 큰 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무슨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성공도 하고 뭐 그런 예가 있죠. 선거에서 뽑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경력이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오래 가서 세월이 지나서 탄로가 나느냐? 이거 우리 국민들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는 일을 못합니다. 바로 시켜보면 아는 것이죠. 일 못하는데 그게 된 일인 줄, 잘한 일인 줄 안다는 게 내가 까막눈이다. 내가 이거 볼 줄도 모르면서 왜 그 화려한 경력에 표를 찍었던가, 박수를 쳤던가. 먼저 이렇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는 오직 거짓말만 잘합니다. 참 이런 족속들이 왜 생겨나는 건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이제는 그만 살고자 하는가?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는가? 인간들이 이래서야 어째서 그 인간을 존엄하다 하면서 귀하게 여길 것인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갖추고 헛되게 남의 것을 부러워한다든지
아름다운 것을 마냥 칭송하는 그런 것을 버리기로 합시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정치인에게 이제부터 꿈을 말하지 말고 결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후불제로 갑시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 하겠다. 문재인 씨 그린딜 하겠다. 그러면 집행정부하고 문재인 민주당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다 들이부어서 먼저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후불제로 예산 주겠다. 지금 주는 예산은 미리 주니까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됩니다. 뭐 하겠다 하고서 잔뜩 받아간 다음에 제멋대로 하는 거죠. 이제 물건 받고 돈 주자.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 또 자유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저 못돼 먹은 틈만 나면 권력 남용하고 틈만 나면 세상을 휘저으려고 하는 저 정치인 족속들을 제대로 길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얼굴, 고운 목소리, 잘 다듬어 놓은 근육, 이런 거 어디 필요 있습니까? 지금은 남녀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상 얼굴 매만지고 몸매 다듬고 그래서 일은 언제 하려고 하느냐.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데 피부만 신경 쓰더라. 역시 망조가 든 세상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구나. 이거 아닙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숙련되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일단 체력이 약해지는 그때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사망하는 그날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만 할 겁니까? 그야말로. 능력 개발을 해야 나이 들어도 계속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잘못하는 거 이제는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쟤네들은 원래 나쁜 애들이야. 옛날에 그 우열반 해갖고 쟤들은 열반 애들이야. 이래가지고 문재인 민주당은 사고 쳐도 됐다. 더 큰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래 자꾸만 국민의힘만 대고 비난을 합니다. 너희들 뭐 했어? 왜 이 모양 만들었어? 하는데 지금 때려야 할 무리들은 문재인 민주당입니다. 국민의 돈 갖다가 흩뿌리고 있는 게 그쪽입니다. 문재인 씨 돈 쓸 구상 발표할 때 얼마나 그 쇼룸을 엄청나게 꾸밉니까? 방송하고 그야말로 영화 찍지요. 그런데 그렇게 돈 쓰고 앞으로 내가 더 돈 쓸게. 그 돈 여기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이런 소리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그 돈 먼저 벌어 오십시오. 돈부터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씨 지금 근 4년 되는데 계속 쓸 궁리만 합니다. 이건 쇼핑병에 걸려도 이 정도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 가면은 제 아무리 고운 마누라도 쫓아내고 말겠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이게 아이들한테 하는 소리 같지만 국가가 정직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자녀에게 정직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